창업을 할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채 5천만 원을 이제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연찮게 창업에 관련한 무슨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시정 불량이었거든요. 혹시나 한 김에 간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담사가 화를 내시더라고 저한테.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않고 와서 상담을 하냐는 식으로 제가 싸웠던 것 같아요. 굳은 거 묻는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모르니까 오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또 옥시각시 막 이제 하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알게 됐어요. 저 구등급이에요. 이러니까 구등급이 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등급인데 돈을 좀 꺼야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뒤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동안을 미친놈처럼 말을 해서 거품을 물고 진짜 막.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하늘나라 갔던지 이 상태로는 없었겠죠.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 옹심이, 메밀 감자 옹심이, 쌀 옹심이, 그리고 이제 종이찜기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멜붕 최영기 대표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형 프랜차이즈들 본사 납품을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그 고수 옹심이 개발을 해서 베트남 시장까지 진출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올해 목표량은 한 1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또 그 집안의 어르신하고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푸른 식품이라는 뽕잎판 만드는 그 업체였는데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연히 유통 쪽은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참여를 시작을 했죠. 카탈로그만 봐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1, 2년 하다가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을까 싶은 중에 가벼운 말로 그냥 만두 하면 어떨까? 이제 이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만두를 하는 게 실수였어요. 아무 준비 없이 사업을 떠들었거든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를 말도 안 되는 시련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인건비를 하나 빚는데 얼마씩 이렇게 이제 그 도급으로 그 당시 드렸었거든요. 많을 때는 30명씩 만두를 빚는데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해드려야잖아요. 부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줄을 계산을 못했던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만두를 맛있게 좋게 만들어도 이미 대기업의 만두가 예를 들어 키로당 5,000원 이러면 저희가 키로에 10,000원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수제라 그래도. 애초부터 저희가 좀 기계화 도입을 했었으면 됐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좀 다퉜습니다. 심하게. 이런 식으로 갈 거면 난 그만두겠다. 마지막 수를 던진 게 기계 도입이었는데 기계를 도입하는 중간에 또 쓰레기 만두 파동 그거를 직방으로 맞은 거죠. 춘천에 만두 업체가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맞고 다 그만뒀어요. 저희만 남았죠. 제 성격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걸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 안 된다 해서 역시 무모할 정도로 버틴 거예요. 여름에는 잘 안 먹잖아요. 품목이 만두 하나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던 거였죠.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맥주 사업에 제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그 수입을 가지고 또 회사에다 넣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만두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했어요. 저희 형님도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공중 분해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 이제 그 당시 지었던 건물도 부도가 나서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건물이 판매가 됐는데 아시는 분이었어요. 부탁을 했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임대를 내겠다. 사업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감자떡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만두는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감자떡을 한번 해보겠다. 봄내골이라는 회사를 다시 제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감자떡 업체들 거를 다 수거를 해다가 내용물을 일일이 다 그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 고명이 몇 그램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절로 재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분을 활용한 이제 감자 옹심이를 개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거의 이제 끌고 왔는데 막판에 이제 또 감자 옹심이라는 또 품목의 매력을 느껴서 감자 옹심이를 좀 특화시키자. 그 주식회사 메일봄이라는 업체를 옹심이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또 맛도 나오고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제품이 춘천시에 다 깔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떡을 팔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하는 얘기가 쪄먹기가 귀찮다고. 간편하게만 쪄먹으면 많이 사가겠대요.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우유통 있잖아요. 그거를 잘랐어요. 기둥을 세우고 종이를 올려놓고 한번 쪄봤어요. 이게 쪄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무작정 들고 서울 그 별리단 사무실 찾아간 거예요. 특허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과 기둥이 있고 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올 수 있냐고.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버스를 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도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소까지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학교 납품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더 이상에는 재래식으로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자동화 기계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그 자동화 설비를 다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옹심이를 하루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5배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죠.
사업을 막연하게 시작을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도. 반드시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시면 1,000만 원을 벌 대가를 치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 벌고 싶다. 그러면 10억을 벌 대가를 치르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치르니까 정말이지 오드란 소리예요. 지금은 제가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발판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다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일단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시다 보면 방법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일하면은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버티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 2009년도에 제가 노래방을 창업을 했고요.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 노래방이 약간 하향세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바로 내놨었는데 또 뭐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새 주인이 이렇게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주인한테, 그 임대인한테 이제 제가 권리금은 포기해야 할 테니 보증금만 주셔도 제가 나가겠다 했는데 집 주인도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도 이제 영세한 거죠. 그래서 부득불 그래서 계속 갖고 있다가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업도 해보고,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데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전 노래방은 저녁에 하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생계는 이어갔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연스럽게 그 버스 창가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 뭐 그래서 전직 장려 수당, 뭐 재기 교육, 뭐 폐업, 뭐 이런 것들을 또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가게를 폐업할 때 폐업 정리 도우미의 그 나라에서 하는 그걸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나라에서 폐업도 도와주고 재기 취업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나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요즘 트렌드나 뭐 그런 재취업에 대한 것들 교육을 받고 나중에 또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제가 한전 변전소에서 일하거든요. 거기서 특수경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면접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자영업 하다가 지금 재취업에 된 상태입니다. 달라진 점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이죠. 근데 그 자영업 하는 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일확천금이 아니지만 뭐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계획적인 거, 안정적인 거, 이런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은 되게 좋아요. 근데 뭐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뭐, 제 취업을 이제 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부에서 요즘 장은 어렵잖아요. 대신에 취업을 해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영업 너무 힘들잖아요. 그 대신에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부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좋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10분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셨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지털 시대 최강의 유망 아이템과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요즘은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앞자리에 쓰는 사람 우선으로 픽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검색 엔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맞춰서 우리가 플랫폼을 전략을 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1위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이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조건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이 사고 싶은 제품을 팔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SNS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소문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이 네 가지를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파는 것하고 고객이 사고 싶은 제품을 파는 것은 제품 사이드에서의 이야기고요. SNS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입소문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판매에 국한된 거죠. 대부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판매할지 모르겠다라거나 이제 뭔가 막 시작해야 되는데 뭘 갖다 팔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이 좋고 나한테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팔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 쇼핑몰에 들어가서 카테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쇼핑을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출산, 육아, 식품, 스포츠 레저, 생활 건강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팔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초보자 추천, 키워드 활용성, 상세 페이지, 스토어 브랜드, 전문성, 매출 확보, 마케팅, 고객 관리 이 항목으로 전체를 나눠봤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키워드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활용성이 별이 5개죠. SNS에 좀 능통하시거나 빠른 키워드를 잘 체크하시고 트렌드에 맞는 걸 찾아내실 수 있는 분한테는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별이 5개네요. 이런 디자인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한 디자이너가 있으시면 상세 페이지 좀 경쟁력 있게 만드시면 패션 의류 하시기에 다른 분보다 훨씬 앞서가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토어 브랜드는 말하자면 입점해서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문성은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거나 전공을 하신 분이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돼 있어요. 볼까요? 패션 잡화가 또 키워드 활용성이 좀 뛰어나신 분한테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스토어 브랜드도 별이 5개입니다. 화장품 미용은 스토어 브랜드가 별이 5개, 전문성이 별이 5개. 네. 잘 모르는 브랜드 안 쓰시겠죠? 고객 관리도 별이 5개예요. 그리고 쭉 보시고요. 출산 육아는 마케팅이 별이 5개, 고객 관리가 별이 5개예요. 이거는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객 응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키워드 활용성도 별이 5개네요. 그 다음에 식품에서는 스토어 브랜드가 별이 5개고 고객 관리가 5개입니다. 스포츠 레저는 별이 5개짜리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생활 건강에서는 초보자 추천이 별이 5개예요. 초보자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아이템이라는 뜻이고요. 키워드 활용성도 별이 5개, 매출 확보도 5개. 손쉽게 별다른 경험이 없어도 새로 시작하는 분도 매출 확보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9개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의류예요. 패션 의류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만큼 쓴맛을 보는 영역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린 늘 입지만 내 취향대로 상대방이 구매하는 건 아니니까요. 쭉 카테고리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우리는 웃돌이, 아랫돌이, 신발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속옷도 있고요. 또 시즌성 네이도 있고요. 언더웨어도 있고 트레이닝복도 있고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죠. 하이컷 카테고리가 다양해서 공부와 조사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요. 여기는 스토어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힘들지만 차곡차곡 키우자. 체크 포인트는요. 관련 키워드를 수시로 찾아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완성도로 고객의 타겟에 맞게 높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패션 의류를 사시는 분들은요. 검색해서 1위에 꽂혀있는 그 제품을 사지 않아요. 자기 취향에 맞을 때까지 5페이지고 10페이지고 다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눈에 들려면 대표 썸네일이 다른 어떤 카테고리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은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주기적으로 변동을 부립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 브랜드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판매 하나를 팔더라도 뭐 다른 오픈마켓에서 파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롯데닷컴이나 신세계몰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로 해서 팔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네이버에 톡톡 친구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들이 스토어명을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무신사나 뭐 스타일 난다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두 번째는 패션 잡화입니다. 세부 카테고리가 아까 패션보다 훨씬 많지만 전략은 패션 카테고리와 비슷합니다. 유행이 심하게 타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이 매출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볼까요? 여행용 가방도 패션 잡화에 속하고요. 모자, 패션 시계, 지갑, 실내화 구두, 스니커즈 이런 것들, 슬리퍼 이런 것도 전부 패션 잡화에 속하죠.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제품 기획력으로 유행을 잡아라 라고 썼네요. 전문물을 구성해서 같은 분류의 다양한 제품으로 나열해서 연계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디자인만 살짝 다른 제품들은 하나의 페이지에 묶어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엮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다. 패션 잡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고요. 관련 키워드나 뭐 트렌드,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좀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드라마 보시고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즐겨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게 민감하시죠. 하나의 상세 페이지에 여러 제품을 노출하면 연결해서 구매 확률이 높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스토어의 매출이 자꾸 일어나면 네이버에서 상단에 올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위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1위가 된다고요. 자, 세 번째로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입니다.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도 상당히 많죠. 우린 그냥 색조 화장만 알고 있는데 립밤이라든가 클렌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기 브랜드를 사실 여러 몰에서 비교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저가 경쟁을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조를 하자니 소비자한테 또 마케팅을 해야죠. 모르는 건 안 삽니다. 반드시 이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하실 때는 마케팅을 수반해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저는 이걸 한 줄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마케팅을 해야 된다.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마케팅을 많이 해야 돼요. 듣보잡에서 처음은 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구매하려면 우리 몰에 대한 브랜드를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소비 형태나 유행하는 원재료라든가 트렌드를 잘 분석하면 우리만의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직접 혹시 제조하시는 분들, OEM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마녀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처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 매출을 아주 손쉽게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SNS 홍보나 블로그 포스팅을 요청하면 좋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매장 같은 게 아무래도 있으면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가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가전은 보통 유명 메이커나 대기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해 되게 많이 팔렸던 디지털 가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떠올리는 아이템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네, 무선 이어폰이요. 무선 이어폰이 애플이나 갤럭시 버즈 이런 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올해 디지털 가전으로 굉장히 판매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어폰이 있는데 무선이 된 걸 하나 더 샀죠.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아이템이라면 유튜브나 블로거를 통해서 유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체크 포인트는 제품의 특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마케팅 전략을 하며 세울 필요가 있고요. 틈새 시장을 파악하면 대기업의 영향에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들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게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뭐 시장에 워낙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건 그 시장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지속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소비성 제품을 운영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어폰을 한번 팔았으면 이어폰과 관련된 브랜드로 무슨 충전기라든가 뭐 다른 디지털 가전을 연결해서 팔 수 있는 거죠. 이 소비자 호응을 만들기만 하면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판매 전략, 되게 좀 뭔가 이 힙한 아이템으로 이 전략을 만들면 매출을 의외로 또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게 있어요. 버전 2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또 신제품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금방 구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잘 관리하셔서 물이 들어올 때 훅 하고 재고까지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관리가 좀 중요하셔요. 제품 수명에 유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입니다. 가구 인테리어는 사실 좀 딱딱하죠.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남자분들이 가구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시죠. 유행에 덜 민감하긴 하지만 시즌을 좀 타죠.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계절적 영향을 받는 서브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침실 가구, 주방 가구, 수납 가구, 침대, 침구 단품, 거실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집의 상황마다 그거만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철제로 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무조건 목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바로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취향만 딱 째면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줄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계절 상품 공략이 좀 더 쉬워요.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연 쭉 갈 수 있는 제품도 필요하고요. 계절 상품을 공략하면 좀 더 쉽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키워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분석 적용을 통해서 유입 통로를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계절성 제품을 이제 런칭하실 때는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죠.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유입을 꾸준히 우리 몰에서 파는 다른 제품들도 좀 보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 전문성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상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가구 인테리어 올리시고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깊이 몇 센치 딱 써놓으시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거랑 비교하시고 상세 페이지 그냥 마치 샵에 온 것처럼 세세하게 비교해서 그냥 구매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내 책상의 높이,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상세하게 구현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사계절 상품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이 집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게 만들어지면 매출 올리기는 다른 것보다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또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거든요. 시중에 가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구 인테리어를 파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틈새를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은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의 용도를 발견하시면서 전략을 펼쳐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육아 아이템인데요. 보시면 뭐 분유, 기저귀, 물티슈, 이유식, 아기 간식 이런 것들이 있네요. 수유용품, 유모차, 스킨 바디용품도 있어요. 아이들 건 따로 쓰죠. 위생 건강용품도 있고요. 구강 청결용품도 있고요. 소독 살균 다양합니다. 이게 민감하고 유행도 많이 타는데요. 제품 선정에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요. 잘 모르고 띄웠다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대형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의외로요, 유아동 의류나 잡화 쪽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아이 또래에 맞춰서 시작하고 내가 사다 보니까 팔만한 루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엄마 마케팅이 관건이에요. 엄마들한테 마케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 또래 아이들한테 입혀보고 먹여본 것들을 판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호응을 높이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찾고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해서 인지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 뭐 고급 유모차들 이런 걸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것들이나 젖꼭지 장난감이라든가 이렇게 좀 틈새를 공략해서 작은 키워드로 세포마켓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민감한 카테고리니까 최대한 고객들이랑 미리 많이 소통을 해내서 문제가 있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내 상품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면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먼저 성공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쪽은 브랜드랑 비브랜드가 공존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비브랜드라고 해서 팔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제품력의 관건이에요.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게 좋은 제품들이면 충분히 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이라면 분명히 판매율도 높일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식품이에요. 최근 마켓컬리나 이렇게 해서 산지 직송, 직접 제조식품, 도시락 이런 거 많죠. 또 비대면이라고 해서 주문해서 먹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 취향이 뚜렷해서요. 이거야말로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매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샐러드를 하나 구매한다고 하면 그냥 가격 쭉 보고 들어가 있는 거 쭉 보고 구매하지, 내가 원하는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 산다 이러면서 10페이지까지 넘어가시는 분들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 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골 확보가 최우선이다. 예, 한 번 파는 사람들한테 다시 팔 수 있게 이게 한 번만 팔고 말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브랜드를 좀 더 어필해서 단골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전함, 신선함, 주제, 수제, 맛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상세 페이지, 남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상세 페이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후기가 또 중요합니다.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희한한 게요. 여러분도 후기를 남겨보셨겠지만 되게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하고 별점 하나 주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요. 전화해서 별점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맛은 있다고 하시면서 왜 별이 하나입니까? 얘기를 해서 별점을 다시 매기거나 내리거나 해서 상위 노출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마트에서 보통 구매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품목을 파는 데는 그냥 거기에 그 스토어 브랜드의 그 충성도 높은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컨설팅 해드린, 그리고 제가 쓴 책에도 있는 그 엄마네 한우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우를 온라인에서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매출이 2~30억이 되죠. 그래서 안전한 브랜드라는 인식, 또 내가 원하는 맛이든 뭐든 만족시킨다고 하면 계속 단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예요. 스포츠 레저는 등산도 있고 캠핑도 있고 골프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요가, 필라테스, 또 요즘 뭐가 있어요? 홈트죠. 홈트 제품들도 있죠. 근데 이게 웬만한 업체들은요 수입해서 다 팔아요. 소매상인들이 떼다 팔기에 되게 어려운 그런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소매를 하시겠다라면 키워드 분석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홈트 같은 거 미리미리 유행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온 분들 재미 많이 보셨죠? 이걸 한 줄로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비추천. 우리가 뛰어다 파는 걸로는 경쟁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잘 적용하고 의외로 빈틈이 있을 때 그 제품을 소싱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상세 페이지 차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이 몸이 좋거나 본인이 날씬한 사람이 본인 다이어트를 하면 적어도 모델료는 빠지죠. 네, 이렇게 해서 남다른 경쟁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홈트용품, 기능성 제품, 시즌이 바뀌고 계속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판매를 높일 수 있는 틈새 영역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키워드 같은 거,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활 건강입니다. 생활 건강은 우리가 LG 생활 건강 이렇게 생각해서 치약, 칫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용품도 있고 주방 용품도 있고 세탁 용품도 있고 수납 용품도 있고
문구 사무용품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 카테고리가 다양해서요. 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매출을 만들 수 있고요. 아이템 정해지지 않으시는 지금 여기 아이템 아직 안 정해진 분들이 계실 텐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절반이 제가 뭐 팔까요? 뭐를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카테고리예요. 한 줄을 정리하면 매출 만들기는 제일 쉽다. 예, 요거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잡으로 이제 재취업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투잡으로 혹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시기 좋습니다. 다양한 제품하고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고요. 유행이나 트렌드, 유행 제품들 같은 게 이제 내가 우연찮게 가지고 있으면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죠. 올해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마스크. 2월부터 마스크 대란 있었죠. 이거 확보해가지고 파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벌었다는 얘기들을 하셔요. 제품을 공급하는 B2B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가벼운 자금으로 시작하기 좋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연습 삼아서 시작하기 좋은 그런 영역입니다. 자, 이제 요약합니다. 쭉 우리가 처음에 봤어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이렇게 쭉 해서 9가지 카테고리 봤고요. 초보자 추천부터 고객 관리까지 별표를 쫙 보셨어요. 이 별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패션 의류는 키워드 활용성, 상세 페이지, 스토어 브랜드, 전문성이 별표가 5개였어요. 요거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좋지 잘 모르시는 분이 진입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패션 잡화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어 브랜드나 키워드 활용성이 좀 활발하신 분, 그런 분들이 좋고요. 화장품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시고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SNS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스타 팔로워 많고 블로그 방문자 수 많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 활용성이 높은 패션, 의류, 잡화, 그 다음에 출산, 육아 쪽이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스토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내가 오프라인에서 정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아는 지인이 식품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그 다음에 식품까지 스토어의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별표 5개 있는 거. 고객 관리 5개, 별표가 5개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보자분들, 이렇게 시달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패션 의류가 예를 들어 옷을 팔았어요. 여성 의류 반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관리하실 능력이 없으시면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 아니시면 초반에 들어가시기 어려워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전에 비슷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이를테면 의류를 했는데 화장품을 하시거나 화장품을 했는데 패션 육아를 하셔요. 출산 육아를 하셔요. 이런 분들은 역으로 경험자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카테고리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활 건강은 키워드 활용성이 높고 초보자한테도 추천해 드릴 만한 그 카테고리예요. 매출 확보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 아이템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나요? 마케팅에 대해서도 감을 잡으셨나요? 여러분이 재취업 다시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재기 플래닝 강의를 담당할 더봄교육디자인 연구소의 윤종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이 시간에 진로 탐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우리 대표님들께 드린다면 수만 가지 대답을 하시겠지만 공통적으로 고민이 많다. 미래가 잘 안 보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등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진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진로 앞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항상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도요, 미래에도 잘 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도 어떤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하철 환승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인천 같은 곳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을 환승할 때 처음 환승하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1분 뒤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뛰느라 바빠서 아무 플랫폼이나 올라가서 기차를 타버리고 맙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항상 마음이 급해서 일단 타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곤란하게 타는 것마다 반대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5분 빨리 가는 것보다 5분 빨리 가려다가 10분 늦는 것보다는 한 열차를 보내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구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판단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유로는 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께서도 어떤 곳으로 환승하시면 좋을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로 탐색의 기본은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요즘은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나의 위치를 입력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욕구 목록인데요, 우리 대표님들은 자기 욕구에 얼마나 충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쉬고 싶은데 참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드시지 않고, 욕구를 누르신 채로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일을 하시다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누르면서 사는 삶은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찾으시는 게 오래 가고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복지, 연봉, 그리고 수많은 혜택들, 그리고 내게 중요한 가치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가치를 이 욕구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욕구를 찾으셨다면 이런 회복 탄력성 검사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교육 1단계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마음의 근육은 실제 몸의 근육과 다르게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재기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MBTI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어떤 성향이 나에게 찰떡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직업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이 이런 직업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이런 유형은 이런 직업은 많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실 때도 여러분의 MBTI 성향에 맞는 구직 활동법을 추천해 드리기도 해요. 또 구직 활동 중에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점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또 이런 마음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도 알려드려요. 간단하게 MBTI만 알려드렸는데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2가지 종류의 심리 검사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심리 검사를 받으시면 전문 상담사가 상담하고 심리 검사를 받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데요. 이런 워크넷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고 몇 번 클릭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12가지 심리 검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 검사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공통적으로 추천해주는 직업들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추천해주지 않는 직업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겹치는 직업들의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라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스스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정보를 우리 대표님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꼭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해외 직업 추천이 있어요. 해외 직업을 추천한다는 건요, 5년 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지금 시작하면 블루오션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면 좋을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메인 화면으로 지정해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습관적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서울시 일자리 센터인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일자리 센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경력이 많으시고 상담 경력이 다수이신 심리상담사가 아닌 진로상담사, 직업상담사 분들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직업을 추천해드리고 취업 스킬들을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실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와 연락해서 여러분들을 1대1로 다이렉트로 매칭시켜드리는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나다니다 보면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꼭 찾아서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들이 우리 대표님들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께서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셔서 좀 걱정이 많으시다면 50 플러스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시니어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맞춤형 강사님들과 또 상담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자금도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꼭 방문하셔서 한 번만 방문하시지 말고 좀 여러 번 방문하셔서 눈도장도 좀 찍으시고 이왕 추천해주는 사람, 좀 친한 사람, 얼굴 면식이 있는 사람 추천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벼룩시장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좀 무거운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좀 약간 일시적으로 일하고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좀 라이트한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규직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대표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대표님들께서는 벼룩시장 구인구직 사이트를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서울 시민이신 분들은 이 뉴딜 일자리 사업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저희 법인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원서를 쓰고 있고 필요 서류를 떼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으신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서류 떼기가 좋은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에서 프린트로 그런 서류들을 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리 경쟁자들도 똑같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열정을 내서 이런 서류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에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사실 실속이 있다는 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사실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취소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1대1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화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채팅으로 해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은 편한 방식대로 참가하시면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찾아가시는 중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기술이 아닌데 내가 이 기술로 당분간은 먹고 살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HRNet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국비 지원으로 무료이거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면 6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꼭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 그런 직업 박람회처럼 여러분들께 수많은 훈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100세 인생이니까 제3의 기술, 제4의 기술을 여기서 습득해서 필살기 하나씩 늘려나가시길 제가 추천 좀 드립니다. 네,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고민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작년에 쌍둥이를 좀 출산하고 이제 다음 달에 돌입니다. 네, 아내가 1, 2년 뒤면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 또 경력 단절녀로서 또 새로운 스텝을 시작할 텐데요. 혹시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서 좀 걱정이 많으시다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여성분들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들 이름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는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합격자 평균 스펙을 이렇게 공개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펙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메타인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부족한 스펙만 보충하시면 취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라민 같은 사이트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사이트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 같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교육심리학을 강의하고 계신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께서 미래에 성공하는 인재들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 진로를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기심, 융통성, 낙관성, 도전정신, 인내심 등 이 5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우연 같은 사건들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게 우리 대표님들은 이 능력을 모두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능력인 호기심. 호기심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취미가 아니라 창업을 하셨겠어요. 창업을 하시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으셨고요. 매출이 줄고 손님들이 적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셨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해 나가셨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 한들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낙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표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이제 새로운 스텝을 향해 나아가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에 점프한 물고기가 보이실 텐데요. 물고기는 우리처럼 공기가 물 같지 않겠죠? 점프한 이 순간만큼은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겠지만 곧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어항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모두 우연적인 사건, 이 강의도 포함해서 꼭 기회로 만드시고 앞으로의 스텝에 행복해지시기를,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시든 어떠한 진로를 걸어가시든 제가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김태영 대리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기지원 사업은 사업 정리 지원과 취업 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며 전국 30개 재기지원 센터에서 폐업을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임금 근로자료의 재기 지원을 위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혹은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기지원센터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2019년 전국 30개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법률 자문과 심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재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업종 전문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경우 6천 건의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율 제고 및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5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에서 4등급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은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고용보험료의 30에서 50%까지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기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사업 정리 컨설팅입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을 이미 하시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 정리에 필요한 경영, 세무, 부동산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hope.sbg.or.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이셔야 합니다. 둘째,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셔야 하고, 셋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폐업 시 소요되는 원상 복구 비용, 점포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부가세 지원은 별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점포 철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기교육입니다. 취업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이셔야 합니다. 취업 성공 사례, 구인 구직, 직업정보 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ope.sbg.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 장려 수당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교육을 수료한 후 폐업 신고를 하고 취업 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절차는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교육을 수료하시고 폐업을 하신 이후 취업 성공 패키지 1단계를 고용센터를 통해 수료하시고 이후에 취업하신 다음 전직 장려 수당을 신청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hope.sbg.or.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검색 포털에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하신 후 소상공인 마당에 접속, 법률 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창업 교육입니다.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재창업을 하실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재창업 업종별 1홀 실습 전문 교육과 일원인 교육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현장 교육을 클릭하신 후 재창업 패키지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계 지원으로는 멘토링과 생활혁신형 자금 성공불능자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재창업 우수사례 홍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창업 멘토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 재창업 패키지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창업 전문가의 1대1 또는 3명에서 5명의 소그룹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현장 교육을 선택하시고 멘토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 보수가 1등급에서 4등급인 소상공인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의 30%에서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소상공인 마당, 재기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TVN 신박한 정리에서 공간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정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15년 동안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요,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무한한 노력을 하다가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전공을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쭉 했었기 때문에 한 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제 인생의 그런 편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전문가로 지금 활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TV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 일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남의 돈 그냥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에 저는 제 2의 인생을 참 사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했던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똑같은 힘든 노동이지만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코로나가 아마 그 센터에서 계약직이 만료되면서 1년간 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39살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면 아이고 젊네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 39살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상실감이 느껴졌고 우울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름의 코로나였던 거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의 필요 없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정리했고요. 제가 정말 잘하는 정리라는 재능을 직업으로 만들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신들도 신박한 인생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